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부 좋은 사람들은 이 성분이 무조건 하루 루틴 중에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피부결이 맑고 잡티 없고 탄탄해 보이는 분들 대부분이 화장품을 고를 때 이 성분을 꾸준히 써온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 병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피부 좋아지는 사람 90%가 루틴에 꼭 넣는 이 성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제품 추천이 아니라 왜 이 성분이 그렇게 중요한지, 어떻게 써야지 피부가 확 바뀌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은 하셨죠? 피부 좋은 사람들의 루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성분, 그 성분은 바로 나이아시나마이드입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비타민 B3의 일종으로 피부 속에서는 멜라닌 이동을 억제해서 기미, 잡티 예방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모공 축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멀티한 성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예민하거나 얇아진 피부, 시술 후 피부 관리에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도 시장 점유율만 봐도 알 수 있어요.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타민C나 레티놀에 비해서 조금 덜 알려졌던 성분인데 지금은 중저가부터 고가 브랜드까지 전 라인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기초 케어의 기본 성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술 쪽에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단독 시술이라기보다는 스킨 부스터 후의 루틴 관리, 피부 장벽 회복 기간, 기미 잡티 치료 레이저 후의 안정화 루틴에 항상 병행되는 대표 성분이에요. 즉 나이아시나마이드는 톤, 결, 피지, 장벽, 진정 이 5가지를 한꺼번에 잡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만능 솔루션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이렇게까지 각광받는 이유, 단순히 좋다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피부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즉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성분이라는 거죠. 우선 나이아시나마이드는 피부 속 세포 간의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피부 세포가 건강하게 기능하려면 안에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성분이 바로 그 연료 공급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작용이 피부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첫째, 멜라닌 색소가 피부 겉으로 올라오는 걸 막아줘요. 기미나 잡티는 멜라닌 세포가 만든 색소가 피부 표면까지 전달되면서 생기는데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이 이동 과정을 차단해서 기미가 진해지거나 퍼지는 걸 사전에 억제해줍니다. 그래서 피부톤이 점점 균일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둘째, 피지 조절 기능이 있어요. 이건 피지를 억지로 줄이는 게 아니고 분비 리듬을 정상화시켜서 피부가 스스로 균형을 잡게 해주는 효과 덕분이에요. 셋째,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약하면 자극도 잘 받고 보습제를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고 시술 후에 회복도 느려지죠. 근데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세라마이드 생성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면 피부가 자극에 덜 흔들리고 전체적으로 건강해진 느낌이 확 올라옵니다. 넷째, 콜라겐 생성까지 도와준다는 보고도 있어요. 특히 잔주름이나 탄력 저하가 시작된 30대 이상에서는 단순한 수분 진정 루틴만으로는 부족한데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진피층까지 작용하는 성분이라서 장기적으로 피부결이 더 탄탄해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성분이 좋은 이유는 하나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피부를 전반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끌어올려준다는 점이에요.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화장품으로만 써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시술까지 해야 효과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방식은 접근 방법과 작용 깊이가 달라요. 먼저 화장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건 말 그대로 피부 겉 표피층에서 작용하는 방식이에요. 꾸준히 바르면 멜라닌의 이동 억제, 피지 조절, 장벽 회복 같은 작용이 천천히 누적돼서 피부결이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건 제품 속에 나이아시나마이드의 농도와 함께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예요. 너무 고농도로 자극적인 성분이 섞여 있으면 오히려 홍조나 뾰루지 같은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낮은 농도는 그냥 발랐는데 별 느낌이 없다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고를 때 1에서 5% 사이 정도의 농도 그리고 피부에 맞는 제형을 기준으로 천천히 루틴화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반면 시술에서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쓰일 때는 조금 달라요. 스킨 부스터 종류나 시술 후에 처방 관리 루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피부 장벽을 회복하거나 색소 치료 후에 염증을 억제하고 피부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부가 치료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주베룩 같은 스킨 부스터나 리쥬란을 병행하면서 홈케어 루틴에서 나이아시나마이드를 같이 쓰면 장벽의 재생 속도가 빨라지고 색소 침착이나 트러블 자국이 덜 남는 경우가 많아요. 즉 시술은 피부 속에서 작용하고 화장품은 그 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만약 피부가 지금 민감하고 특별한 병변 없이 피지, 색소, 톤 정리가 필요하다면 화장품 루틴부터 먼저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반대로 피부 장벽이 무너졌거나 기미, 홍조, 염증 후 색소 침착처럼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온다면 스킨 부스터나 레이저 같은 시술을 병행하고 그 다음에 이 성분의 루틴을 병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예산과 시간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화장품은 접근성이 좋고 꾸준히 루틴하기에 부담이 없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2-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반면에 시술은 단기간에 확실한 리셋 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주기적인 관리도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내 피부 상태와 목적에 따라서 속부터 바꿔야 할지 겉부터 쌓아야 할지 판단하는 거예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자극이 되기도 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효과를 확실히 보려면 몇 가지 기본 원칙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농도예요.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2에서 5% 사이의 농도가 가장 안정적이고 꾸준히 썼을 때 효과도 분명히 올라옵니다. 두 번째는 제형 선택이에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맞는 제형이 달라져요. 지성 피부나 복합성 피부는 산뜻한 토너 타입으로 가볍게 도포하는 게 좋고 건성이나 속당김이 심한 분들은 에센스나 앰플 제형으로 수분감을 더 채워주는 게 적합합니다. 세 번째로는 같이 쓰면 안 되는 조합이에요. 대표적으로 고농도 비타민C, 레티놀, 그리고 아하바 같은 산성분과의 변용은 자극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물론 피부가 튼튼한 분들은 순서 조절해서 병행할 수도 있지만 예민하거나 시술 직후인 경우에는 피부가 붉어지고 따가워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술 병행 타이밍이에요. 나이아시나마이드를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 스킨 부스터나 레이저 시술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시술 전후 최소 3에서 5일 정도는 저자극 루틴만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리쥬란, 주베룩처럼 피부 장벽 안쪽을 자극하는 시술을 받은 직후에는 너무 고기능성 제품보다는 순한 진정 라인, 저농도 나이아시나마이드 제품으로 천천히 진입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루틴은 매일 쌓이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걸 잘 쌓아가기 위한 성분이 바로 나이아시나마이드예요. 우리가 흔히 좋은 피부를 만들려면 뭔가 특별한 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정작 피부가 좋아지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단순한 루틴 하나를 정말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루틴 안에 나이아시나마이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성분을 내 피부에 어떻게 맞춰서 쓰느냐, 언제 쓰고 어떤 농도로, 어떤 제형으로 꾸준히 가져가느냐예요. 성분은 많지만 내 피부에 맞는 성분 하나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게 피부 관리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루틴에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어떤 변화를 줄지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나한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